2차 부등식 이것의 해가 이것일 때 2차 부등식 이것의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주어진 2차 부등식 0보다 큰 범위를 풀었는데 x의 범위가 두 수 사이에 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가 음수다 라는 뜻이고 두분의 곱을 근계간을 써봅니다. 그러면 a분의 c가 0보다 커야 되는데 a가 음수니까 c도 음수가 됩니다. 이제 방정식으로 접근해 봅니다. 이 방정식 는 0의 해는 알파 베타구나 라고 우리가 써놓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수가 또르륵 뒤집어진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역수가 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들여다보면 마이너스 bx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y축 대칭 2차 함수로 보면 y축 대칭이고 방정식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붙은 해가 근이 됩니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하고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c가 음수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두 수 사이에 끼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수하고 이 수의 대소를 비교해줘야 되는데 알파 베타 어떻다고 했습니까? 알파 베타 곱이 양수이니까 둘 다 부호가 서로 같습니다. 즉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입니다. 그럼 그 수들의 역수는 어떻습니까?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바뀌겠습니다. 그럼 그 값들의 마이너스를 붙인 대소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1보다 작아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베타분의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한 근이 이것인 3차 방정식 이것과 2차 방정식 이것이 단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 b, c가 실수입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이것의 켤레도 근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복소수, 이 두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근계간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이것을 한 근으로 갖는다 하면 켤레근도 한 근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2차식하고 이 2차식은 서로 실수배가 돼야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 같고 상수항이 서로 달라서 이 2차 방정식은 이러한 근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3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이 갖는 공통근을 K라고 놓습니다. 그럼 K를 이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관계식을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어진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나타났는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하고 K 이렇게 세 근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구한 식은 K하고 A에 관한 등식이 됩니다. 따라서 K하고 A에 관한 등식, 세 근의 합으로 접근합니다. 세 근의 합에 대한 근계간을 써봅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됩니다. 이 a를 다시 위식에 대입해서 또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0은 하고 대입해 줬더니 k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돼서 k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3차식은 이것을 인수로 갖고 x-k를 인수로 가지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x에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차 방정식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는 그느드 문제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를 인수분해해서 오메가에 대한 정보를 끌어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퀄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됩니다. 오메가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해 봅니다.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2차 방정식의 근계간을 써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 됩니다. 이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느드 문제를 풀어봅니다. 기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이 오메가랑 같은가 했습니다. 오메가 바도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입니다. 따라서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분의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바 분의 1은 오메가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입니다.
이제 니은을 한번 조사해 보는데 오메가하고 오메가 분의 1을 먼저 묶어봅니다. 오메가하고 오메가 분의 1을 묶었는데 주어진 이 식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것의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찾습니다. 이제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이것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메가 세제곱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6제곱도 1이어서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고 오메가 5제곱 분의 1은 오메가랑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구한 식에 의해서 이것의 값도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0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거짓입니다. 이제 디귿을 한번 조사해 봅니다. 첫 번째 식을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니까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 번째 식을 한번 같이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분의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과 같습니다. 따라서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여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0과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거짓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차 함수 fx의 꼭지점을 A, 이 2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할 때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p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주어진 부등식 어떻습니까? 수식으로 접근하셔도 좋고 그래프로 접근해도 좋은데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 봅니다. 그러면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는지 Y축 오른쪽에 있는지 나누어지겠습니다. 따라서 P가 양수인 경우 먼저 한번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꼭지점이 Y축 왼쪽에 있어서 2차 함수 이렇게 생기고 Y절편 그리고 꼭지점을 지나는 이 파란 직선이 gx가 됩니다. 그러면 gx보다 fx의 함수값이 작거나 같은 영역 체크해보면 이러한 영역이 됩니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x의 값이 5개가 되도록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좀 보기 편하게, 수식 쓰기 편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 x가 5개여야 되는데 0부터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5개의 정수가 속하면 좋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5를 경계로 해서 이 대칭축의 x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P가 0보다 큰 경우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습니다. 따라서 P의 범위는 8 이상 10 미만, 만족하는 정수 P는 8하고 9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P가 음수인 경우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칭축이 Y축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B고 꼭지점 여기가 A가 돼서 두 점을 지나는 이 파란 직선이 gx가 됩니다. 그러면 gx보다 작거나 같은 fx, 이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만족하는 점이고 여기 있는 x값들이 5개가 되면 좋습니다. 따라서 숫자를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프를 또 늘려봅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0, 1, 2, 3, 4, 이 5개를 만족하고 5부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P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으면 좋습니다. 따라서 P가 0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2분의 P는 즉 대칭축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P는 4 이상 5 미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서 만족하는 P는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8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A, K의 최대값을 B라 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씌워진 이 1차 부등식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수식으로 접근하는데 만족하는 정수근의 개수가 9개가 되도록 하면 그래프로 접근해 봅니다. 따라서 절대값이 붙어있는 이 1차 함수 우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절대값이 0이 되는 -2하고 여기 절대값이 0이 되는 4를 기준으로 접근해 봅니다. 그래서 -2하고 4를 기준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2하고 4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 음수에서 y는 -3x 더하기 18이 나타나고 x가 4 이상이다. 그러면 양수에서 5x-14이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5x-14에 마이너스가 붙은 -5x 더하기 14라는 직선이 하나, 둘, 셋, 3개의 조각이 붙어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제가 그래프를 좀 미리 그려놨는데 같이 보시죠. K 이하인 우리 개수를 체크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Y 값들을 좀 정교하게 체크해 봅니다. -1을 대입하면 24가 되고 기울기 -3x 더하기 18 기울기 3이니까 3칸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1에서는 21이고 0에서는 3칸 내려오니까 18 하고 구해봅니다. 이제 4를 한번 대입해보면 어떻죠? 5, 4, 20 해주니까 여기는 함수값 6이 되고 여기 직선은 5x입니다. 그러면 한 칸, 5칸, 한 칸, 5칸 하니까 5칸씩 올라가서 여기는 11, 여기는 16, 그리고 여기는 21, 8에서의 함수값은 26이 됩니다. 그럼 -1하고 7에서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럼 -1에서 체크를 해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리가 원하는 9개가 딱 맞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K가 21이면 딱 좋고 22여도 좋고 그 다음 들어가는 정수는 어떻습니까? 24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24보다 작으면 좋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K의 값은 21, 22, 23이고 개수는 3개고 최대값은 23, 더해주면 26, 정답은 3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절대값 fx 더하기 k의 전체 절대값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k는 정수입니다. 실수 t에 대해서 gx =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했습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 가나다를 만족할 때 부등식 fx가 k보다 작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함수 gx, fx의 절대값 그리고 y축 평행 이동하고 전체 절대값을 했습니다. 전체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이 겹쳐 있어서 번거로우니까 안에 있는 그래프에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면 조건 가를 먼저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2-x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x = 1이 대칭축이구나 라는 뜻이고 조건 나를 보시면 절대값 fx 더하기 k =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전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를 주목해서 본다고 했는데 이 함수 라지 fx라고 문자 한 번 더 씁니다. 그러면 gx는 전체의 절대값 라지 fx가 됩니다. 그럼 이 라지 fx의 x절편이 3개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어서 어떤 경우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봅니다. fx 그래프 개형 3가지 그렸습니다. x축 위에 둥둥 뜨는 거, 접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하고 그렸는데 여기에 전체 절대값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둥둥 뜨거나 접하는 건 0 이상이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세 번째 그래프만 이렇게 접혀서 올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행 이동했을 때 x절편이 3개 이상이 되는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그래프는 후보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그 그래프 하나만 데려와서 계속 해석해보죠. 이 그래프는 절대값 fx 그래프입니다. 이 절대값 fx 그래프를 k만큼 평행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그래프 평행 이동하기 불편해서 x축을 옮겨봅니다. 그러면 x절편이 3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여기 3개인 곳, 여기 4개인 곳 해서 x절편이 이 사이에 오도록 평행 이동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다를 해석해 봅니다. H1 더하기 H2 더하기 H3이 15라고 했습니다. H1 무슨 뜻이죠? GX 이퀄 1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H1은 GX가 1이 되는 X값인데 GX 우리 라지 FX라고 했으니까 라지 FX가 1 되는 것이고 라지 F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X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H2도 같은 방법으로 라지 FX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3은 라지 fx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x의 개수가 됩니다. 이 개수를 모두 더해서 15개가 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거 라지 fx 더하기 k입니다. 아직 x축을 설정하지 못했지만 라지 fx 더하기 k 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3까지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15개가 되도록 하라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만나면 어떻습니까? 교점 0개고 여기에서 만나면 2개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만나면 4개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는 3개, 그 위에서 만나는 경우는 2개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5개의 수 조합에서 6개를 만들어서 합이 15개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6개의 줄을 그어야 되니까 이 중에서 6개를 골라서 합이 15가 되게 맞춰봅니다. 그럼 3, 4, 4, 0, 0이 있습니다. 여기 3 하나 데려오고 여기에서 4를 3개 데려오고 그 다음에 0, 0 데려오면 4, 3, 12에서 15가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3 그리고 4를 2개 데려오고 2, 2개, 1개 데려오고 0 데려와도 다 더하면 15가 됩니다.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죠? 여기가 y는 3이고 y는 2이고 y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보 뭐가 있습니까? K는 정수라고 시작할 때 읽었는데 이 K 정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절대값 fx 여기가 x축이고 k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 이것의 y값이 0이었는데 k만큼 평행 이동하고 k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점의 좌표는 어떻습니까? 정수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경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해봅니다. 이 경우는 어떻죠?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1,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점, 이 꼭지점의 y좌표 어떻죠? 마이너스 2가 돼서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됩니다. 화면을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만족하는 점들의 개수 15개가 되고 우리 이제 뭐에 주목합니까? fx에 주목해 봅니다. 원래 fx 이렇게 생겼고 원래 x축은 어디였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원래 x축이었고 이렇게 접힌 그래프를 얼마큼 평행 이동했습니까?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구나 하고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fx 우리 진행할 텐데요. 여기 대칭축 몇이라고 했습니까? 대칭축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몇입니까? y좌표는 이 간격이 몇이죠? 2에서 마이너스 2 4칸입니다. 그래서 4칸 밑에 있으니까 이 꼭지점의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라는 걸 압니다. 따라서 fx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fx는 최고창의 개수 1이니까 x-1제곱 마이너스 4 하고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k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 했습니다. 즉 x-1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보다 작도록 하라. 그러면 x-1제곱이 2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에서 x-1은 루트 2 사이이고 우리가 원하는 x의 범위는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 1 더하기 루트 2 사이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양의 실수 XYZ가 다음 조건과 하나를 만족시킬 때 실수 Z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네요. 그러면 XYZ에 관한 1차식, 2차식 주어져 있고 양수라는 제한 범위가 있네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스치고 지나갑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고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다라는 조건을 쓸 준비를 합니다. 그럼 x 더하기 y는 8-z하고 정리하고 양변을 제곱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리에 z제곱을 대입해주고 x 곱하기 y를 정리해 봅니다. 그럼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해서 0보다 크다 써주고 z 원래 양수이니까 z의 범위를 일부분 찾습니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네요. 이제 판별식 쓸 준비를 하러 갑니다. xy를 두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써서 z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고 근의 공식을 써서 z의 범위를 구해줍니다. 이제 이 범위하고 이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z의 범위는 마이너스 8 더하기 8 루트 2 이상 4 미만이라는 범위를 얻습니다. 정답은 나왔습니다. 이제 판별식이 하는 역할을 다른 부등식에서 한번 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AB 자리에 2를 대입해주고 다시 정리해주면 우리가 정리해 놓은 이 부등식, 이 우리가 위에서 구한 부등식하고 같은 부등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원방을 보는데 원의 방정식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절대값 z이고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이 판별식에서 얻은 부등식하고 같은 부등식이 됩니다.